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찔끔 올라서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이 좀 몇몇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네오, 이오스 뭐 이런 거 그런 거 홀딩 하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 몇몇 개 코인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비트코인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자체도 올랐어요. 그러면 그 폭이 아마 10% 이상 아마 났을 수도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축하를 일단 드리고,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환호하는 시장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니까 톡방이 또 조용해요. 톡방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했던 얘기는 시세가 이런 식으로 한동안은 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또 타지는 못하죠. 왜냐면 지금도 하락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또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아마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더리움을 좀 주시해서 봐야 할 때고, 중요한 건 여기서 어저께 이거 낮에 이 사람이 갤럭시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를 한 건데, 투표를 한 건데, 투표 조사를 한 건데 4,168명이 여기 투표에 임했어요. 저도 이제 투표에 어저께 임했는데 4,300달러가 갈 거야, 3,700달러가 갈 거니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4,300불까지 갈 거야 라는 그런 얘기로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60%가 4,300불, 그리고 40%가 3,700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투표한 사람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트위터를 하면서 크립토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투자에 관해서 이제 고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표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포지션을 한번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는 60% 대 40%. 과연 어떻게 될까?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까를 잘 생각들을 해보셔야 되는. 그리고 이거는 이더리움 차트인데, 삼각수렴의 끝이 되기 전에 이더리움이 어저께 헐크 사진 보여드렸는데, 헐크 같이 사실 한바탕 하긴 했어요. 엄청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떻게 보면 불황장세라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한바탕 했기 때문에 이더를 손을 미리 대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을 추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잘 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락장이다,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살얼음판 걸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 코인베이스 여기 CEO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It's okay. 핫 월렛을 이용해라. 비트코인 그거에 관해서, 상점에 관해서. 그 얘기는 자기네 그 거래소에다가 코인을 빼지 말고 여기다 보관하고 트레이딩을 하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어저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언급할 때는 사실은 트레이딩 시즌이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구간까지, 어느 기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보다는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는 게, 인사이트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난 한두 달간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앞으로 돌아오는 장에서는 약간의 수익이라도 나실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관상도 되게 돈 많게 생기셨잖아요. 턱 같은 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지금 비트코인 SV에 관해서 리브랜드하는 어떤 그런 거, 비트코인 연합이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여러 스캔들의 주제인 비트코인 파운데이션과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비트코어 체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고,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 이상입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그들은 대신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의 레이더에서 떨어지는 비트코인 SV를 언급합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SV다, SV가 더 낫다. 예전에 이제 하드포크,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할 때 SV가 더 낫다,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가 더 낫다, 그렇게 막 하면서 어느 한 개는 결국 사라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존립을 하고 있고 하나의 또 다른 트렌드와 시장을 생태계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캐시가 어느 자리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비트코인 SV도 만만치 않은 가격 형성대를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트코인 캐시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SV도 웬만하시면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더리움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온 게 이더리움 클래식 ETC인데
ETC는 결국엔 금방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언급 안 드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한번 글로 한번 남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말이 결정적으로 틀렸죠. 예. 이더리움 클래식도 지금 찰스 호킨스가 그 재단을 이끌고 가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가면 그 시간의 차이가 문제지 결국엔 어느 시세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TC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희망회로를 그냥 적극적으로 돌리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대시인데 대시 업그레이드 개선 방안 오는 27일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노드에 관한 거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업그레이드에 관한 어떤 광고를 지난 며칠간에 걸쳐서 지난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7일날 28일 이때쯤이 콘스탄티노프라고 사실 예약돼 있는데 뭐 3월 1일날 진행될 거다 30일날 진행될 거다 여타 말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뒤로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 몰려있는 이런 대규모 코인들하고 겹쳐져 있는 뭐 하드포크라든가 행사 발표라든가 이런 게 사실 뭉쳐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더리움하고 네오가 좀 움직이고 이오스도 좀 움직였는데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저런 친구들이 만약에 움직이면 결국에는 다른 코인들도 슬금슬금 움직일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왜 안 올라? 이게 오른 거야? 나 이 시장 떠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왜냐면 나는 솔직히 벌써 마음속은 비트코인이 5천만 원 가 있길 바란데 그게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점점 질에 지쳐가지고 이제 트레이딩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하는 사람 늘어나면 그럴수록 야금야금 티도 안 나게 아마 오를 거예요. 예. 뭐 하루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뭐 하루에 20만 원이라든가 10만 원이라든가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나중에 가서 한 8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뭐 6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 하면 그때 가서 또 달려들어가지고 한 200만 원 물리죠 또. 예. 그런 일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인데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네모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네모칸을 보시면 거의 패턴이 비슷하다고 문 오버로드가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자기가 만든 거를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물선을 이렇게 쑥 그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앞으로 장세가 전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개미들이 타지 못하는 어떤 그 구간을 길게 잡고 나서 아마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돌려가겠죠.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로서 계속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낫다. 어느 순간까지는. 예, 근데 그게 뭐 한화로 따졌을 때는 한 550만원, 600만원대, 한 470만원대 그때까지는 그래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점진적 분할 매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두로하고 지금 보시면 고아이도가 나오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정치권을 다시 뒤집으려는 사람이 고아이도라는 사람이고 마두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마두로라는 사람이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보면 독재 체제로 되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시나리오를 펼쳐가지고 석유 문제로 이제 다리를 걸어가지고 사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은 제2의 시리아를 남미 국가에서 첫 번째로 만든 게 사실은 베네수엘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는 아르헨티나라든가 콜롬비아, 페루라든가 이런 데로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남미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이 그쪽으로 전부 다 전향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유럽에서 지금 브렉시트, 그러니까 노란 조끼 운동이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듯이 그래서 어떤 그런 패턴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의 피난민 문제가 아마 국경장벽 쪽으로 아마 몰릴 확률이 높아요. 예, 그거는 베네수엘라 국민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피난을 가는 미국 쪽으로 넘어가려는 멕시코 장벽
이용해서 그걸 넘어가려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 국가들까지 이 문제가 아마 전파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유럽권 브렉시트 문제로 인해서 대대적인 노란 조끼 운동, 국민혁명이 계속해서 이제 불이 붙여질 확률이 높고, 오른쪽으로 보면 미국 바로 밑에 남미 국가들이 지금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불거져가지고 결국에는 통화 시스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인플레이션 문제가 거기서부터 불거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동아시아 쪽, 일본은 제외하고 동아시아 쪽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3년 넘어서까지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나마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이것도 개인적인 소견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루크 마틴이라는 사람인데 에이다가 엄청나게 크게 갈 것 같다라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찰스 호킨스가 누구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저도 찰스 호킨스를 나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서 항상 그 사람이 운영하는 그 프로젝트 팀 그 코인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다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에이다가 설상 많이 안 갔다면 에이다도 올해는 분명히 뭔가 움직임이 되게 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트론은 좀 움직였잖아요. 근데 에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이 반등하지 않는 어떤 그 바보 같은 그런 시세 흐름이 있었는데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뭐 스캠이다, 이거 망할 코인이다 이렇게 말하셨던 분들이 파시면 아마 오를 거고, 그리고 조셉 영이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암호자산이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같은데 지금 보면은 4,000불 때까지 그래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빨리 온 것 같은데 바닥을 찍은 것 같다고 자기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볼륨이 다시 회복됐다. 그리고 BTC가 8빌리언이 하루 만에 이렇게 갱신했다. 그리고 CME BTC가 지금 볼륨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기관이 지금 여기다가 크립토 마켓에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을 예를 들어서 237 밀리언 달러를 여기다 들이부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또 재작년하고 또다시 틀린 거예요. 지금 장세가 사실은. 왜냐면 기관이 참여했기 때문에 급하게는 안 갈 거라고 제가 어느 시점에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급하게 안 가는 게 오히려 개인들한테 더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영화도 보시고 그런 마음의 어떤 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낼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씩 쪼개서 이렇게 슬금슬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한 1, 2, 3년을 보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BTC 차트인데 아까 그 문 오버로드가 그린 그 차트랑 이거랑 가만히 지금 패턴을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패턴,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패턴을 보시고 가운데 포물선으로 이렇게 길게 그려진 지금 이 차트를 보세요. 여기 아까 그거랑 비교해서 여기 지금 패턴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르는 것 같이 안 오르는 것 같이 하다가 슬금슬금 포물선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이만큼 올라갈 거다라고 누군가가 또 다른 차티스트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뭐 뉴스라든가 이슈라든가 정치 경제를 다 종합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몇 가지 차트가 동일하게 패턴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거의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일단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턴인데 그 다음서부터 다음번에가 무빙되는 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3,300에서 3,4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상승하고 그 다음번 패턴은 한 번은 3,300에서 3,400불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미니 반등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니 반등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근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 여기 끝에 부분을,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간 것 같아도 다시 한번 3,300불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5,000불을 찍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3월 이번 달 말까지는 그나마 상승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월 달 중순까지는 좀 하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4월달을 넘어가면서는 4월달 중순 이후로는 5,000불 이후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거에 관해서는 다 동일시 보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트를 그래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항상 내가 전체를 투자하시기보다 한 30% 내지 한 40%, 예, 적으면 20%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전량을 다 넣으시기보다. 예. 그 비율을 반드시 지키시는 게 낫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문 오버로드가 자기가 이제 BTC가 3,000에서 4,000불 정도 대에 있는 거에 관해 자기는 흥미가 없다. 우리는 6,000에서 7,000불 대에 가서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산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을 조롱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자기가 이제 그냥 예견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도 이제 어저께 그런 말을 했죠. 8,000불 대까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사람들은 그때 가서 환호하면서 이 시장에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망설이거나 외줄타기 하거나 아니면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200만 원대를 기다리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아마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톡방에서 환호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말한 것 같이 그렇게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500만 원에서 만약에 환호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말한, 그러니까 아까 전 사람이 말한 3,300불대 그거를 다시 한번 찍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550만 원이나 600만 원대로 다시 한번 오르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나, 그거를 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주시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CBOE 비트코인 이제 그 트레이더 하시는 분이 이거를 CNBC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게 그때 나왔을 때, 이게 만기가 되기 전에 나왔을 때 자기네가 포지션을 취한 게 지금 보시면 3,615불, 3,865불이 돼야 자기네는 이득이다. 근데 자기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르면 자기네는 이만큼 잃는다라는 거를 CNBC에서 얘기해줬는데 사실 반대로 갔죠. 보시면은 JP 모건에서도 JPM 코인을 만들어내면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사실은 오피셜하게 자기는 긍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사실 나왔고,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는 제이미 다이몬이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JP모건 산하에 있는 트레이더는 그때도 뒤에서 OTC 마켓이나 아니면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많은 양을 매집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BOE도 이런 식으로 하방에 자기네가 베팅을 했지만 사실은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매스컴과 일반 오피셜하게 나오는 뉴스를 항상 반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폴로니엑스에서 트윗을 날렸는데 자기네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되게 빠를 거고 편할 거고 새롭게 개선된 여지가 되게 많다라고 여기 써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마르시오 카노라는 사람이 트롤박스 하고 물음표가 여기 써있는데, 트롤박스가 뭐냐면 폴로니엑스 그 사이트가 있으면은 거기 옆에 보면 오른쪽 창에 예전에는 그 코인원에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 다는 게 있어요. 쭉 자기 채팅을 써요. 뭐 오를 거야. 뭐 사라. 뭐 마라. 그리고 뭐 폴로니엑스 욕하는 사람, 아니면 코인원에 있을 땐 코인원 욕하는 사람, 거기 뭐 대표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서. 근데 트롤박스 만들었니 다시? 근데 그 얘기는 만약에 폴로니엑스에서 이번에 개선을 하면서 트롤박스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알트 시장에 붐을 알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세히 잘 관찰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아까도 누가 코인베이스 사장이 그 말을 했잖아요. 야, 너네 개인 투자자들 우리 지금 핫 월렛, 그러니까 콜드 월렛, 개인 지갑 말고 우리 거래소에다 코인 맡겨놓고 거래해. 오히려 콜드 월렛보다 더 안전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코인베이스, 폴로니엑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만약 한다는 얘기는 향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알트 시장이 붐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잔뜩 잘 챙겨 두시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잘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트 시즌 오피셜리 비긴 when 폴로니엑스 bring back
더 트롤박스. 예, 여기 이거를 아논드란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폴로니엑스에서 트롤박스를 다시 오픈하면 그거는 알트 시즌이 도래한 거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지켜볼 일이고, 러시아에서 오일에 패깅된, 그러니까 오일하고 1대1로, 그러니까 패깅된 어떤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자기네가 만들어낼 거다에 관해서 규제안을 공표했어요. 오피셜하게 사실은 전 세계에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보시면 아마도 석유 기반의 암호 해독은 전체 암호화 시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선구자적인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고, 국가가 발행한 석유 기반 암호 해독의 아이디어는 2017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처음 발표한 석유 지원 암호인 페트로와 매우 흡사하다. 작년 2월에 발매됐다. 그러나 유가가 뒷받침된 동전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이게 실패했어요. 근데 러시아는 이번에 자기네 오일하고 가스에 대해서 이걸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사실 유럽하고 연관된 게 되게 많아요. 이번에 동절기가 왔을 때 원래 독일에 그게 원래 연결이 돼 있는데 유럽에 그게 그 가스관이 러시아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 유럽에다가 제안을 해요. 너네 러시아 거 쓰지 말고 그거 잠궈버린다고 하니까 잠그게 놔두고 우리 거 써라. 우리가 싸게 줄게. 라고 얘기는 했는데 유럽 측에서 사실 그걸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안 맞아. 그 셰일가스 채굴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상당히 높아요. 그 양이 많은 건 사실인데 러시아에서 바로 관을 통해서 가져다 쓰는 거랑 LNG선을 도입해서 그게 바다를 건너서 오는 거랑 가격 차이가 몇 배나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일 같은 데서는 과연 어떤 걸 선택을 하겠어요? 결국에는 러시아 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는 러시아에서 만약에 지금 이 코인을 만약에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유럽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유로나 아니면 루브르,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같은 경우 서로 교환 수단의 매개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향후 브렉시트가 만약에 도래를 하면 결국에는 유로에 문제가 생길 거고 영국에 있는 돈, 파운드 같은 경우 만약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가치 절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암호화폐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지금 섹에서 뭐라고 결정이 날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한국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더 안전한 비트코인 ETF라고 여기 써있는데 KRX 관계자의 발언은 한국의 블록체인 열풍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시기에 나타납니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해 이번에 그걸 했어. 8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 투자로 인해 일상생활에 블록체인을 가져올 새로운 시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난 정고점을 돌파하고 쭉 2018년 들어서 쭉 사그러들어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이 패턴이 또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밥그릇이라고 봤을 때 밥그릇 오른쪽을 만약에 다시 한번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켜보시면 아마 알 것 같고, 근데 아마 그 밥그릇이 이렇게 공깃밥 밥그릇이 아니라 접시 같은, 예를 들어 정골냄비 같이 이렇게 포물선이 약간 긴, 각도가 가파르지 않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섹에서는 이제 바넥 익스체인지가 있는 바넥 솔리드 X와 NYSE ARCA의 비트와이즈 SL 매니지먼트의 두 가지 비트코인 ETF 운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감독은 2019년 4월 5일까지 그 판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4월 5일 이후까지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3월달 시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4월 5일날 이전에 이 발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저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급등세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실망 매물로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매집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점진적으로 그냥 끝까지 그냥 탱크저같이 그냥 전진하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는 더 낫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존 메가피가 그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프라이스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자기가 예상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많이 상승할 거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언급을 할 내용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어느 시점까지 만약에 그 가격까지 안 가면 자기가 자기 먹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러진 않았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IBM 그 블록체인의 부사장, 그 담당자 부사장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디지털 커런시 담당 부사장인 제스 런던은 비트코인에 의해 비트코인의 견해를 낙관했습니다. 그는 100만 달러의 장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00만 달러. 11억,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11억 2,500만 원. 그렇게 진짜 갈지, 아니면 뭐 5억이나 6억에서 끊을지, 아니면 3억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지금보다 낫다는 거죠. 예. 지금보다,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보다, 웬만한 주식시장보다, 부동산보다는 이게 아마 수익률이 더 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세금은 물론 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수익률이 단 뭐 10%라도 나은데 투자하는 게 낫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메가피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메가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확인한 지 1년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진술의 가격은 그때 2017년 11월에 그 사람이 이제 예견을 했는데, 2020년 말까지 50만 불이에요, 이 사람은. 예, 50만 불. 그러니까 아까 11만 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50만 불.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죠. 코인 개당 한 개가 그 정도 갈 거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홍페이, 다홍페이가 대표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네오 프로젝트가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거다. 그 크립토가 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애틀의 태평양 북서부 도시인 지난주 데프콘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발자, 네오 애호가 및 회의론자 모두가 열렬한 시티 오브 시온의 프로젝트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알기 위해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 보시면 네오 가격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고점을 찍고 내려왔듯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권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든 말든 뭐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네오 3.0으로 진화를 만약에 계획하고 있는 그게 되게 포텐셜이 되게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물리신 분들 그 가격대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확률도 높아요. 장기, 중장기로 봤을 때.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 매수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게 본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다른 크립토 통화와 마찬가지로 네오는 잔인한 해를 겪었으며 지난 1년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토큰의 가격은 2018년 1월 최고 161달러에서 현재 9불까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오를 정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예, 한국 돈으로 해서 뭐 17만원, 18만원 막 이렇게 물리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만약 그분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수익 실현 안 하고 중간에 파셨다가 다시 사신 분도, 다시 사셔가지고 개수를 늘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 와가지고 이거를 포기하고 던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18만원짜리를 지금 만원에 팔아버리면 거의 뭐 몇 프로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왕 여기까지 오신 거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괜찮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오에 관해서 되게 많이 CCN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오가 지금 보시면은 사무실을 미국에다 개설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던 기술 개발자 상임 고문에 있던 사람이 여기 기술자로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지켜보시면 아마 알 것 같고, 그는 시애틀의 전 직원인 존 데바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50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을 구축했으며 전 세계 포춘 100고객과 협력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규모도 되게 큰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갈 것 같고, 네오 3.0은 그래서 언제 출시됩니까? 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홍페이와 네오팀이 2020년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야심차게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죠. 나오기 전까지가 사실은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크게 높게 잡지 마시고 몇만 원 안 가는 사이 내에서는 저는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구간이 나쁘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의 규제는 어떻습니까? 네오 빼오는 국가에서 크립토에
종종 적대적입니까?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지금 네오가 움직이는 공항에서 입장 표명을 하냐에 관해서 나온 건데, 이거는 오피셜한 뉴스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많이 밀어줬던 게 알리바바하고 마윈이에요. 그리고 마윈이 뭐 권력에서 밀려났다. 그 자리를 결국 나와서 결국 시진핑이 마윈이 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밀어낼 거다. 밀어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매스컴에 나와서 마윈이 뭐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관해서 간간히 나와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도 어느 위치에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네오는 그러니까 마윈은 알리바바에서 대표의 자리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역임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엔트파이낸셜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합 파이낸셜 금융 투자사로 대대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엔트파이낸셜에서 만들어낸 코인이 사실은 네오코인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사실 믿음을 가지시는 게 전 낫다는 거죠. 세계에서 양대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이커머스 업체. 미국으로 따지면 아마존, 그리고 이쪽으로 따지면 이쪽 대륙,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 보시면 동아시아하고 유럽 쪽 전체로 따졌을 때 가장 큰 게 알리바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오가 향후 상업적으로 플랫폼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어질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 곰시장이 견딜 수 있는 네오의 능력에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게 다홍페이는 자신의 초기 ICO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오 토큰에 최소한 200만 달러의 자금이 남아있음을 청중에게 확신을 시켰습니다. 예, 돈이 어느 정도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이 단 2시간 만에 5%가 상승했다. 그래서 4,100불대 위로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마켓에 관해서 터닝했다, 불리시로 상승장으로 터닝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대요. 근데 개인들은 조용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신뢰는 시장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주어는 말하면서 더 많은 고객이 가까운 장래에 암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주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또한 우리가 더 많이 나아갈 낡은 회식자를 추격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 크립토 자산 말고 다른 자산을 추격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의 5%가 급등이 4,200달러 이상의 주요 저항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양, 모멘텀 및 가격이 단기적으로 만회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 테스트에서 4,200달러의 저항 수준을 예상하고 결국 5,000에서 600달러, 5,000에서 6,000달러의 범위를 예측합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F의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다우는 BTC가 취약한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에서 6,000달러까지 반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안정권이긴 하죠. 그래서 보시면 5,000에서 6,000달러로 바운스할 수 없다면 사이버블에 대한 나쁜 징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노란색을 통해 깨면 홀드조차도 기프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만약에 어느 시점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그거는 불장이 아니라 사실은 베어마켓이 곧 징조할 거니까 조심해라. 홀딩하는 사람들도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7%에서 20%까지 수익이 났던 게 온톨로지, 그리고 큐텀, 아이콘, 메이커, 마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비탈릭 부텔린도 사실 소유하고 있는 코인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를 끝으로 오늘 뉴스는 마감을 할 건데, 뭐 시세에 관한 거, 그리고 뭐 전망에 관한 거는 저도 뭐 신이 아니고 저도 나약한 그냥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하나의 그냥 유튜브를 하는 그 소규모 자본을 운영하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저는 항상 인간 지표를 보거든요. 저도 그 축에 속하지만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벌벌 떨고 있고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때가 더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콩알 한쪽 이렇게 튕기듯이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대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훈풍이 우리 지금 봄날이 오는 것 같이 살살 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비트가 좀 상승을 했는데 알트도 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개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났다. 이 얘기는 결국 마켓캡도 상승한다는 얘기고,
기관 투자가가 지금 훈풍 쪽으로 돌기 위해서 살살 군부를 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상승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느 시장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할 구간은 만약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톡방을 봤는데 거기에 999개나 되는 빨간색의 톡이 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매도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지금 좀 말이 길었는데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예.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예.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